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의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 합의로 우려가 완화되며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97% 오르는 11,433.1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유로존 위기 해법 마련 합의 소식에 나흘째 올랐습니다. 특히 독일 증시가 3.02% 급등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카드 가맹점이 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33%에 불과한 외국인이 올해 상장사 중간 배당액의 절반액에 가까운 1조 원 이상을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했던 글로벌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어제장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4흘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이었고 코스닥이 무려 2% 이상 크게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팔았지만 기관이 대거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상승 쪽으로 이끌었었고 또 전기전자 쪽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봐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주말에 이제 피치사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시종 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런 것은 순차적 강등이었다는 점이 약간 시장 영향이 좀 미미했던 것 같고요. 예. 독일과 프랑스가 어떤 정상 간에 대한 합의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코스피 시장은 한 1783포인트에서 약간 외국인 매도로 밀린 건 있습니다만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1765포인트 선에서 상당히 좀 지루한 공방을 펼쳤다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개인이 한 9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외국인도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만 또 기관 쪽에서 한 2890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큰 건 없습니다만 이제 주체별로 들어가면 외국인은 역시나 전기전자라든지 조선주에 대한 매기세가 상당히 좋았고 상대적으로 자동차라든지 화학, 금융에 대해서는 소폭 매도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나 기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전기전자라든지 건설, 화학, 기계업종에 좀 매수를 보였고 보험이라든지 의료, 음식용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매도세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는 어제 같은 경우에 약간 그러다 보니까 양매수가 들어왔던 전기전자, 건설, 기계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요금 인상 때문에 유틸리티 관련주들,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이 오랜만에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아무래도 약간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던 금융주라든지 보험, 통신주, 약간 방어주들은 조금 밀렸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장이 실제적으로 지수가 21선에 머문 것도 있습니다만 거래량인지 거래 대금 자체도 거래량 같은 경우는 2조 9천억 주 그리고 거래 대응 같은 경우도 4조 밑에 매물이면서 상당히 약간 지루한 흐름이었다.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었다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매매한 업종 종목들을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같이 양매수를 해주는 업종이 역시나 삼성전자였습니다. 지금 어제 88만 원 정도에서 약간 멈춰졌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공이 한 400억대 이상을 좀 매수를 해줬고 그리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라든지 삼성테크인,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매수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로 할 수 있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매수도 좀 보이면서 현재 지금 32,000원 정도에서 그래도 고공권 행진을 이어간다 말씀드리겠고요. 기관은 역시나 어떤 전기전자 업종의 많은 부분을 좀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컸고요. 조선주, 현대중공업 장 막판에 약간 밀린 건 있었습니다만은 유로존 리스크 완화가 어떤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면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한 270억 정도 매수를 보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매도한 업종을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은 실제적으로 CJ제일제당이라든지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을 좀 매도를 해줬고요. KB금융, 현대중공업 같이 매도를 했는데 어제 외국인이 판 이 CJ제일제당이라든지 한국타이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 좀 약세를 보였다는 말씀드리겠고 기관의 행보가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기관 역시나 어제 판 거 보면 자동차를 좀 많이 판 것 같습니다. 현대차, 한국타이어, 모비스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CJ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CJ 그룹주들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같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 세무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CJ 그룹주들의 약간 약세가 지금 시장의 특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역시 4흘째 올랐는데요. 450선이 회복이 됐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 올랐었고 또 테마주들도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코스닥 쪽도 봐주십시오.
예, 거래소가 뭐 21선에서 약간 쉬어졌다면 코스닥은 2% 이상의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개인 매수세가 힘이 입어가지고 3일 연속 한 지수로 봤을 때 한 10포인트 퍼센테이지로 2% 이상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코스닥 지수가 한 450.91로 마감을 했는데 뭐 21선에서 약간 상향 돌파하는 거래소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부담이 없다 보니까 좀 강한 매기세가 몰려왔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한 160억, 외국인이 한 1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85억을 매도를 했는데 이 기관 85억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를 했습니다만 내용면을 살펴보면 기관 업종 기관에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6개 업종 기관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기관계로 나타내는데 투신이 실제적으로 189억을 매도한 걸 빼고 나면 여타 기관 뭐 정권 보험이라든지 기타 법인 쪽에서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만 사서 올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기관도 투신을 제외하고는 매수에 가담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메디포스트가 역시나 정부의 줄기세포 산업 지원 확대감으로 상한가를 형성하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 뭐 대표적인 엔터주로 할 수 있는 SM의 주가 같은 경우도 10%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이제 48,600원까지 왔으니까 5만 원이 눈앞에 들어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뭐 빠진 거 약간 뭐 CJ 오쇼핑이라든지 CJ ENM 같은 경우는 삭보 약세를 마감했던 것 같고요. 강세 업종을 살펴보면 뭐 인터넷, 게임, 삼성전자 향 부품 쪽은 많이 올랐는데 인터넷 쪽에서는 다음이라든지 약간 NHN을 주춤했습니다만 SK컴즈라든지 네오위즈는 상가까지 형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게임주는 역시나 개연에도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게임비라든지 컴투스 그리고 최근에 넥슨에 대한 빈수설이 나오고 있는 JC 같은 경우도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수급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인데 여전히 좀 뭐 상승세를 이어간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삼성전자 향 부품주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기존에 뭐 갤럭시 S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파트론이라든지 SM의 KH 바텍 이런 종목이 반등세가 좀 주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한국하고 러시아 가스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하이스트라든지 동양철과등 가스건 관련주들도 아침부터 기세 상한가를 좀 보여줬고요.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과열 논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가도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안철수하고 박원순 테마주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인데 안철수 연구소도 상한가를 형성했고요. 클로넷이라든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뭐 히닉스컴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상승 매기를 이어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해주는 종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외국인은 역시나 글쎄요, 제가 외국인이 SM을 이렇게 좋아할까 싶습니다만 한 46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사실 지금 SM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뭐 한류역풍도 있지만 워낙 고평가 좀 논란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유명 가수 빅뱅의 지드래곤이 약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YG엔터의 어떤 상장 자체가 미뤄지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 반사효과에 대한 매기세도 좀 몰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SM밖에 없고 이런 것도 좀 사실은 지금 SM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다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서울반도에서 게임비리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기관이 어제 매수해 종목 기관이 최근에 사실 매수하는 종목은 당일로 봤을 때는 상승세 상당히 강합니다.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를 할 수 있는 ICD가 바닥권에서 한 40억 원 매수가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한 상한가를 형성하는 기형을 표했고요. 뭐 차바이오엔이라든지 하나투, 멜파스에 대한 매기세도 괜찮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국내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장 시작에 앞서서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이었고 미국 증시 또한 급등세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키로 한 것, 이것이 가장 큰 호재가 됐었고 이제 내일 알파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글로벌 증시 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상당히 뭐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미국의 저항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호재가 됐던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조금은 유럽 증시가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 개장을 했고요.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회담을 갖고 난 뒤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지원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유럽 증시의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에서 호재가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두 정상의 은행을 구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재정위기가 민간은행으로 퍼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호재가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한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삼국 정부의 합작은행인 덱시아도 마찬가지로 분할을 하면서 각 정부가 인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부실 자산은 배드뱅크 형태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실은행에 대한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시장에 좀 호재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빠른 조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유럽 부채 위기를 확산을 막기 시작했다는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동유럽권의 대형은행인 에르스테 그룹이 올해 최대 8억 유로 정도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은행주가 소폭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에르스테 그룹 때문에 좀 소폭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낙폭을 만회를 하면서 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1%대 상승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가 어떤 미국 시장이 개장하고 난 뒤에 2%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확대를 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같은 경우는 1.8%,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3.2%, 그리고 프랑스는 2.1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상승세가 어떤 그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만약에 반영됐다면 5% 넘는 강세도 볼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개장될 유럽 증시도 이런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재 관련주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유럽 2위 석유 회사인 BP가 2.8%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오일이 3.1%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HSBC가 그 비중 축소에서 비중 확대로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저께 나왔던 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호재가 됐던 부분인 은행권 지원 합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들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유로존 금융시장 안정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들을 이번 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아직 포괄적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가 않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합의했다는 것이 일단은 전부라고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합의 내용 같은 경우에 유럽은행의 자본 죄악층, 그리고 유로존 내 경제 협력 가속화, 그리스의 부채 문제 처리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씩 조심스럽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은행 자본 확충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G20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이번 달 말까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해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또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양국의 어떤 이런 확고한 의지 때문에 빠른 조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재가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가능성에 그치면서 좀 시장이 장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그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떤 이런 확고한 의지가 구체적인 방안으로 확실하게 이어질 것이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덱시아 은행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벨기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덱시아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덱시아의 자국 내 자회사를 40억 유로, 원화로 한 6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억 유로 정도의 매입을 하기로 하면서 국유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자회사의 국유화 조치로 그 조치 이외에도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3개국은 덱시아의 부실 자산 처리를 위해서 배드뱅크를 설립을 하고, 그래서 10년간 900억 유로 규모의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900유로 같은 경우에도 원화로 한번 환산을 해본다면 142조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일단은 배드뱅크로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벨기에 연방정부가 벨기에 영업 부분에 대해서 40억 유로 제공을 통해서 배드뱅크 자산의 60%에 대해서 보증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프랑스가 36.5%, 그리고 룩셈부르크가 3% 각각 분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덱시아는 룩셈부르크 영업 부분, 그리고 프랑스 지자체 대출 영업 조직을 매각하기로 또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덱시아 같은 경우에 2008년에도 그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한 65억 유로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08년에 이어서 2011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부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이런 빠른 국유화를 통해서 정상화에 대한 부분에 나섰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벨기에의 어떤 합작은행인 덱시아은행을 마지막으로 어떤 이런 유럽은행에 대한 위기를 막고자 하는 이런 의지들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어떤 그리스에 대한 80억 유로에 대한 지원 방안만 좀 확정이 된다면 시장이 좀 빠른 안정성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콜럼버스 데이로 인해서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과 채권 시장은 휴장을 했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정상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개장하고 난 뒤에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을 했고요.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유럽위기 종식을 위한 어떤 조치를 이번 달까지 내놓을 것이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그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벨기에가 덱시아 은행에 대해서 벨기에 영업 부분을 국유화하고요. 그리고 어떤 보유 중인 그리스 국채 손실에 대한 정부 보증 약속도 이루어지면서 투심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개장하고 난 뒤에 2%가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덱시아의 구제 조치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정상의 유럽은행권 지원 합의 소식을 위해서 금융주가 또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급등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9월에 미국 소비 지출이 6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미국 경제 회복세에 대한 어떤 탄력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될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장 후반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3% 정도 어떤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 2.97%,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기술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3.5%, S&P 500 지수도 3.4%대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품 가격 강세로 인해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융주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9%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어떤 그 유럽은행권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더라도 어떤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조금은 올 시장에서 선반영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조금은 급등 출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개장을 앞두고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위험을 판단하는 4가지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유럽 재정위기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들었고 유럽 은행 위기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는 유럽 은행 거래 시 상대방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3개월물 스프레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마지막으로 중국 지방정부 부실 우려는 항생 H지수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양증권은 급박해진 유럽 상황이 예상대로 해결책을 재촉하는 구도로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체감지표가 부진한 것에 비해 실물지표 결과는 양호해 더블딥 우려 역시 지나침을 확인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정책 공조 기대와 경제지표 선전, 그리고 악재 내성 강화로 국내외 증시의 반등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10월 옵션 만기를 전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력의 최소화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만기 주간 국가의 매수 잔고 청산에 따른 매도 우위를 전망했습니다. 만기 변수는 중립으로 베이시스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바람직하며 차익 매도에 따른 단기 변동성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투자 의견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전일 코스피도 그렇고 또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독일 프랑스 정상회의 결과에 좀 환호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프랑스, 독일이 유로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향후 대책 마련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미리 잠재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제시할 포괄적 방안에 있어서는 유럽 사태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가지고 이에 근거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G20 정상회담, 그러니까 11월 3일에서 4일 이전까지는 해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기한을 명시함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 도출을 위한 노력들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이후 예정된 주요 일정들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투자 심리의 안정세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유로존의 발빠른 행보에 주요 지표들, 주요 리스크 지표라든지 변동성 지표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금융기관의 CDS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유리보 스프레드가 급락을 하면서 유로존 금융시장 안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의 CDS 프리미엄이 8월 이후 처음으로 4일 연속 하락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평균 수준을 하회하면서 변동성 지표들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 주 대외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국내 금리 결정 그리고 옥션 만기 등 이벤트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의 연속성을 좀 담보하기는 어렵지만 유럽 사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두더라도 긍정적인 시황 그러니까 저점 매수 이익 관점은 꾸준히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 봤을 때는 코스피 1700에서 1850선까지 1700선에서의 지지력과 함께 1850선까지 추가 반등 시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낙폭과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 3, 4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고 있음을 감안해 봤을 때는 최근 실적 모멘텀의 개선세가 양호하고 변동성 또한 좀 잦아들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음식료, 제약 및 바이오 업종 등에 있어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투자증권은 박스권 상단을 1850선까지도 열어두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면은 1850선까지는 추가 반등 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지난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모여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이 때문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모습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힘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됐고요. 1760선에 장을 마치는 모습 관측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좀 호재성 재료로 많이 지목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 때문에 더 상승폭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릴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23일로 연기가 됐는데 이러한 점이 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그 부분을 좀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소식에 6%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가스관 테마가 다시 한번 불어닥쳤는데요. 하이스틸 그리고 동양철관 등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마 살펴보고요. 업종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나흘 연속 상승세를 겪고 있는데요. 상당히 최근 흐름 아주 좋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해서 최근 우리 증시를 이끌고 있는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3분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드려야 할 텐데요. 하창봉 팀장께서는 글로벌 증시가 상승 마감한 지금 이 시각,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짜주실지 듣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누가 봐도 9월 중순 이후보다는 유럽 이슈가 상당히 좀 진정 랠리다. 약간 룰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독일하고 프랑스 정상회담이 이제 지난 주말에 열렸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제 아시아 시장도 올랐고 물론 중국은 좀 내렸습니다만은 밤새 또 유럽 시장도 오른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예. 사실 뭐 구체적인 합의점은 사실 안 나왔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정상들이 좀 자본 확충에 대해서 계속 좀 논의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례적으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에 영국까지 개입을 해서 빨리 좀 조속히 해결해봐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저는 그 덱시아 은행이 어떻게 보면 국유화가 되는 건데 여기가 간단하게 보면은 그 어떤 하나의 개별 은행에 대한 단순 이슈로 끝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그림을 크게 보면 아무래도 은행 자본 확충에 따른 그 어떤 시장의 우려를 약간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적 공조를 보여줬다는 한 일면을 보여줬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밤새 시장을 잘 보면 약간 우리가 항상 부채 그리스 다음으로 우려가 많이 됐던 이탈리아 증시 같은 경우가 16,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5,80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외 쪽, 유럽 쪽 분위기는 지수로만 봤을 때는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지수를 만나게 다우 지수로 환산함에 대하면 다우는 대략적으로 11,500포인트가 되고요. 국내 증시는 한 1,850포인트가 됩니다. 하여튼 뭐 우리 국내 증시를 물론 외국 증시와 바로 상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수적으로는 유럽 쪽 이슈는 조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 밤새 시장에서 또 좋았던 것이 국제유가가 85달러까지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 유로화가 1.36달러까지 급반등을 했습니다. 유로화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통화시장에서도 약간 유럽 쪽에서는 약간 진정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사실 종합주가지수가 1785포인트에서 약간 밀렸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1785포인트도 상당히 중요시하는 8월 이후에 어떤 중기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한 넥라인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인데 오늘 시가 자체가 요거 이상 출발했을 때는 저는 뭐 단기적으로 1800이 아니라 1815포인트까지는 열어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 1785 이상에서 출발했을 때는 한 1815포인트까지 약간 열어두는 사실 뭐 지금 1815포인트 왔다고 주식을 많이 정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열어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가 오를까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저는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한 90만원 찍어주고 여타 종목도 올라갈 것 같은데 역시나 지금 IT가 꼭 삼성전자 아니다 그래도 어저께처럼 보면은 뭐 SDI라든지 전기, LG 디스플레이 이런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IT 강세는 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유로존 리스크라든지 유가 하락 그리고 원화 상승 때문에 가장 많이 빠졌던 한 4개 업종을 저는 주목을 하는데 뭐 건설, 조선, 철강 그리고 아무래도 장이 올라오게 되면 채권주가 사실 지금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좀 골치는 아픕니다만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채권주에 대해서는 주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아침에 어제 장 마감 시장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가 물론 21선에서 멈춰준 건 있습니다만은 어제 거래량이 코스피 기준으로 2억 9천만 주 그리고 거래 대금이 4조 9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 오르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이 같이 동조화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제같이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상당히 이상적이고요. 추가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생각해 주시고 과거적으로 약간 데이터로 보면 혹시나 이렇게 21선을 돌파하고 지수가 빨리 올라갈 때는 외국 기관도보다도 오히려 외국인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직 장은 열리지 않았지만은 오늘 아무래도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약간 체크 포인트로 잡으시고 만약에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이번 주 만기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상당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져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수를 1815선까지도 열어두고 계신 건데 종목별로 사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수 관련 상품 ETF 같은 거 좀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삼성전자 따라잡자니 좀 부담스럽고 LG전자 따라잡자니 부담스러울 때는 요즘에는 뭐 ETF 어떤 뭐 레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코덱스 레버리지한 어떤 변성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단순하게 ETF에 대한 투자도 일단 지수로 보는 주식에 베팅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한번 뭐 포토에 잠깐 담아두는 거는 좋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오늘 쪽에서 저 같은 경우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저께 밴드를 제가 1705포인트에서 1790포인트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1790포인트 회복 시도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90포인트를 회복하고 난 뒤에 이 자리를 일단 한번 지켜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린 이유를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최근에 그 코스피 지수 그리고 다우 산업지수 상당히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 차트가 아시다시피 그 다우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최근에 이렇게 상승 추세들을 이탈하고 난 뒤에 장을 한번 받고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어저께 상당히 급등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과 좀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선을 그어 봤을 때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런 자리가 나온다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상승 반등 시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윗골을 달면서 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국 쪽에서 2.9%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침 오전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런 그 어제 말씀드렸던 179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790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지수대를 돌파하고 난 뒤에 얼마만큼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가상으로 지켜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의지수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바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런 선을 그어봤을 때 저항대를 이렇게 돌파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프랑스라든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면서 어떤 그 기술적 패턴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원형 바닥을 해서 이렇게 원형 바닥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창봉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줬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장하고 난 뒤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지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완전하게 어떤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현물과 동물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도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선물 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다시 한번 확대를 선물 매도 포지션을 다시 한번 증가를 시켰다는 부분 그리고 미결제가 다시 한번 증가를 했다는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상승 개장하고 난 뒤에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의 어떤 정상 합의 부분은 이미 어저께 선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 반영이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미국 증시가 1.5%에서 한 2% 정도 상승을 했다면 선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합권 출발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확대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갭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출발하고 난 뒤에 1790포인트 회복 시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 포지션이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면 어떤 변동성 축소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갭 상승하고 난 뒤에 조금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시장보다는 업종과 그리고 종목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업종 같은 경우에 기존의 IT, 은행, 증권주 한번 관심 가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어떤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마찬가지로 낙폭과대주들 건설, 조선, 화학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그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상품 가격 그 유가가 상승했다는 부분을 반영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조선주 같은 경우 최근에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건설주 같은 경우 대우건설이 어제 그 리비아 쪽에서 추가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난 뒤에 삼성증권이 4천억 정도 그 유상증자를 했다는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유투자증권도 어떤 그 유상증자 부분이 얘기가 나왔지만 악재가 되지 않았듯이 삼성증권에 대한 어떤 4천억 유증도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반등을 하면서 어떤 지수와 연동된 증권주도 반등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기존의 셀트리온, 제일모직, 네페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교체를 했습니다. 삼성정밀학, 휠라코리아를 한번 포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정밀,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투신의 매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던 부분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저께 좀 개인적으로 그 수급 구조가 좀 변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까지만 지켜보고 추가적인 수급 구조가 개선이 된다면은 보유를 하고 만약에 수급 구조가 변화가 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포트에서 한번 제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도네시아가 어제 대우조선 해양과 잠수함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었고요. 대우조선 해양이 어제 2.34% 오르면서 종가를 찍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을 들어봤고요. 이제 관심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하창봉 팀장께서는 그간 낙폭이 컸던 철강, 조선,
증권, 건설 쪽에서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한 종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일단 뭐 가장 많이 오를 업종은 조선업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 약간 큰 종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한번 대한전기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마 지난 9월 20일 경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일단 뭐 조선주와 같이 연동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 하면은 해상용 조명기구라든지 뭐 송풍기 이런 그 조선 기자재 업체를 만들고요. 전체적으로 뭐 실제적으로 대형사, 국내 뭐 3사가 있죠. 대형사 납품 비중이 한 6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명이다 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큰 배에 뭐 LNG3라든지 벌커선에 보면 해상용 그 조명 자체가 많이 들어간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올라온 거 한 3일 연속 많이 오른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같이 조선주가 오르다 보니까 같이 편성해서 같이 오르는 게 있고요. 뭐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제가 배에서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예. 여기에 들어가는 조명용 회사다 보시면 될 것 저 같습니다. 안에 조명이 들어가는 그렇죠. 겁니다. 예. 엄청 많이 들어가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9월 이후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투신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누적 한 수량은 한 60만 주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정도에는 약간 또 매수 타이밍이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신규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공모가가 9,000원이었고 제가 계속적으로 만원대 좀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좀 공략을 해보겠는데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11,200원에 대한 저항은 제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3일 연속 측선병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땐 요거는 강력하게 갭상승 매수가 맞습니다만은 이런 신규주들은 약간 개발하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은 1,600원에서 1,800원 밴드에서 약간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가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약간 깔아서 산다 그러죠. 낮춰서 산다는 생각을 하고 목표 가격은 딱 상한가만 보겠습니다. 12,950원. 그리고 일단 손절 라인은 사실 이거는 제가 손절을 해도 좀 괜찮은데 조선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공모가가 9,000원이었기 때문에 9,000원의 손절 라인을 잡는 상태에서 약간 눌림 조정 매수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7월에 상장이 됐던 종목이고요. 대양전기공업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들을 텐데요. 어제 주셨던 종목이 목표가 달성이 됐었죠? 하지만 그 어떤 매수가를 주자하다 보면 매수가를 좀 크게 잡아주셨었는데. 예. 좀 작긴 했는데 그래도 예. 4% 좀 갭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아깝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지금 5%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참 매수가를 제가 너무 낮게 들여가지고 좀 아깝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또 새로운 종목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종목도 마찬가지 단기 종목이고요. 한국컴퓨터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금융단말 시스템 및 특수단말 시스템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어떤 이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금융 ATM 기기 ATM 그런 기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자동 판매 어떤 그런 기기들을 좀 생산하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제조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동반적으로 어떤 그 판매 제조를 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잘 볼 수 있는 은행 그 금융 ATM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성을 현재 두고 있는 금융기관 그리고 한국마사회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어떤 공공 부분이 주된 고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어떤 매출 구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은 기술적 부분으로 넘어가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그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00원 가격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떤 바닥을 확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쪽에서 5.9% 정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동반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유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어제 바이오 톡스닥과 마찬가지로 어떤 2차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1,235원에서 1,265원 정도 한번 매수가를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1선이 있는 1,305원에 한번 1차적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5원에 한번 설정을 하고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가 매일매일 주시는 종목은 하루하루 공략할 종목들이니까요. 꼭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잘 적어두시고 장중 대응 빠르게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 예상지수가 막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이상 급등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아직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8시 38분인데요. 개장 전까지 마음 잘 추스리시고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